여러분, 혹시 지금 겪고 있는 불안이나 우울이요? 그냥 병이 아니라 나한테 뭔가를 엄청나게 말하고 싶어 하는 신호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생각. 지금부터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꽁꽁 어는 한겨울에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처방이 정말 이상해요. 내과에 가서 찬물로 목욕하세요. 아니, 지금 감기 걸려 죽겠는데 찬물 목욕이라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환자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경우는 감기약이 다 떨어지고 폐렴약밖에 없어서요. 그러니까 감기가 더 심해져서 폐렴이 되면 그때 다시 오세요. 그럼 약 지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황당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요,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의사의 처방전이 혹시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랑 너무나도 똑같지 않냐는 거죠. 우린 보통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알려는 생각은 잘 안 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증상만 빨리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증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꼭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관점을 아예 180도 바꿔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증상에는요, 그냥 덮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근원이 있다.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바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원인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치유의 첫걸음이거든요.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아는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딱 보입니다. 먼저 약물 치료는 증상을 억제해서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데는 효과적이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덮어두게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심리 치료는 뭐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 원인이 뭔지 끝까지 파고들어서 이해하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겪는 증상들은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막 없애려고 싸우면 그게 불안이나 공황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상처처럼 끌어안고 있으면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예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하면요,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증상의 원인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 고통스럽기만 하던 증상 안에 숨겨져 있던 어떤 긍정적인 선물 같은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그 불안이라는 감정 있잖아요. 이걸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엄청난 힘, 즉, 사색의 동력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다는 건 그만큼 깊이 생각할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끝없는 우울감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연민의 마음이 될 수 있고요. 죽을 것만 같은 공황 발작은 삶과 죽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극심한 공포는 오히려 그 대상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뀔 수 있고, 주체할 수 없는 울분은 이 세상을 바꾸는 개혁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증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좀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생각의 철학적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의 세계로 살짝 들어가 볼게요. 유명한 정신분석가죠. 자크 라캉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상징계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쓰는 언어, 지켜야 하는 법, 그리고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이런 사회적인 약속들로 만들어진 아주 질서정연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상이라는 건요, 바로 이 완벽해 보이는 상징계에 생긴 일종의 버그 또는 균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균열이 탁 생기는 순간 우리는 그 틈으로 말이나 규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세상,
락항이 실제계라고 부른 그 세상을 아주 잠깐 엿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락항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환상을 가로질러 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치료라는 건 그 현실에 생긴 균열을 그냥 대충 덮고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용기를 내서 그 균열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안을 똑바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프로이트와 아주 다른 지점인데요. 프로이트는 환자가 건강한 치료자를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을 닮아가면서 치유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락항의 생각은 훨씬 더 파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은 저기 있는 치료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괴롭히는 나의 증상, 그 자체다. 그 증상 안에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럼 이제 핵심이 보이기 시작하죠. 내 안의 증상을 똑바로 마주하고 그 속을 통과하는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요, 완벽하게 정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주 깊고 근원적인 어떤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꽉 묶고 있던 환상에서 벗어나서 얻게 되는 정신적인 자유. 이게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공, 즉 비어있음의 경지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서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상태를 말해요. 남 탓하지 않고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서는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신건강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개인에게 증상이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전체에도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증상이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슬라보이의 지색이 이런 말을 했죠.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증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라던가 특정 정치 이념 같은 거대한 시스템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집단적인 증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사회적 증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그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환상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세상이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할 때 그걸 그대로 믿지 않고 정말 그럴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쉽게 속지 않는 까다로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락항의 이 말이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속지 않는 자는 방황한다. 진짜 무언가를 안다는 건요, 정해진 편안한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정답 없는 길 위를 헤매는 것, 즉 방황하는 상태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어디로 방황하시겠습니까? 정해진 답이 없는 세상에서 당신만의 길을 찾아 떠나는 그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